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열고 닫기의 꾸망이 티미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주제는 이제 청년 세대에서 좀 일종 열풍처럼 불고 있는 주식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은 특히나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카카오 게임즈. 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공모주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슈가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무려 1억 원을 내야 이제 5주를 받는데 요즘에 그만큼의 또 이제 은행 이율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몰린다라고 해가지고 또 많이 뉴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또 요즘에는 그런 또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 또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 또 청년들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에 또 이슈가 많이 된다고 하면 뉴스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를 보면은 또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Y 인터넷 서점을 한번 또 베스트셀러가 뭔지 한번 찾아봤는데 뭐 돈의 속성, 존리의 부자 되기 습관,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그게 뭐 청년들이 꼭 이 책을 본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근데 좀 많이 좀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또 카카오에서도 카카오톡에도 보면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몇백 원 이렇게 남으면은 그걸 또 자연스럽게 투자까지 해주는 좀 더 그렇게 해서 접종을 많이 늘려가는 그런 게 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내가 투자하는 게 좀 더 쉬워지고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또 받습니다. 크게 요즘 또 네. 이런 재테크 각광받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편하게 이제 모바일 통해서도 투자 가능하기도 하고 굳이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냥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도록 유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본인과 가깝다고 여기고 많이 투자를 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저금리 시대여서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티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일단 비트코인 사태에서 약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비트코인을 한참 저희가 광풍이라고 표현했을 때 사실 사람들이 그 투자를 하면서 말이 투자지 사실 투기의 성격이 좀 강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변동성, 큰 변동성에 따라서 자기 돈이 몇 배로 불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보다 지금의 주식은 그래도 일단 정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빠져드는 느낌이 드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부동산 또 이제 규제가 저번 편에도 이제 다뤘지만 임대차 3법 통해서 이게 부동산이 막 그래도 또 오르고 있지만 근데 또 쉽사리 이제 접근은 또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대안 같은 걸 찾다 보니까 지금 또 막 주식이 또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찾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또 알지도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하니까 또 우르르 해서 이제 돈을 그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부동산이 아닌 이제 주식으로 해서 이제 그게 선순환 된다고 하면 되게 경제적으로는 좋은 거잖아요.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클래식하게 재테크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20대 시절에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았을 때 이거 어디에 쓸까라고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펀드가 막 그때 알려지기 시작할 때여서 펀드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데 저는 그때 직접 주식 투자 한번 해보자 해서 조금 그 알바 모은 돈을 해봤었는데 수익이 나긴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년 정도 해봐서 조금 수익이 났는데 이제 문제는 직접 투자를 한 기간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국 그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이거든요. 네, 1시간에 한 번씩 핸드폰을 열어보게 돼요. 계속 보고 떨어지면 우울해지고 오르면 기쁘고 이게 약간 저 스스로 조울증을 만들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아 이건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군대 끝나고 복학할 시기도 다가오고 해서 싹 접고 치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오히려 그래서 그 전에 안 좋았던 기억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따로 이렇게 막 재테크를 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살 때 책을 읽었는데 재테크 책을 읽었는데 그때는 이제 펀드를 해야 된다라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 주식 투자하기에는 되게 무서웠고 그러면 이제 잘 사람들이 말하는 펀드 이런 걸 들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굉장히 경제가 하락하고 있을 시기여가지고 그냥 어차피 그 돈을 이제 쓸 그건 아니었거든요. 저도 이제 뭐 알바는 아니지만 이제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거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저도 수익은 벌었지만 근데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펀드 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들었던 건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무모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들고 네 지금은 저도 그냥 저축만 해서 최고의 재테크는 일단 돈을 안 쓰고 예금에다 모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한동안은 이제 통장 쪼개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계좌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서 돈을 이렇게 분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예금이
너무 그렇게 저이율 시대로 와서 좋은 점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그 이율이 낮아졌다라는 게 있지만 오히려 이제 예금으로 해서는 이제 돈을 못 모는 이제 시대가 와가지고 저금리 시대가 와서 새로운 재테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뭐 특별히 책을 읽었다는 거 말고는 저도 이제 뭐 재테크나 아니면은 그런 금융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던 적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이제 따로 받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우려했던 게 이게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이 해서 나도 그냥 무작정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카페에서도 되게 많이 물어보고 그런 거에 대한 스터디도 되게 온라인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느낌도 받고 이래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확실한 건 이제 금융 문맹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번 상황에 의해서 조금 더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많이 아는 계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주식 투자까지도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거는 네, 좋게 생각드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면 좋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은 더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더 늘고 더 기술도 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배워서 주식을 투자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배우면 기업에 대해 뭐 보이는 것도 뭐 많고 그 뒤에 기업에 대한 미래 같은 것도 예측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근데 주식 시장 상황이란 게 예측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현실에서는 수많은 불확실성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기업이 꼭 그 예측대로만 성적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그 공부하고 예측한다는 게 정말로 확증편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공부가 정말로 그 주식이 이 회사에 정말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받는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주식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도 다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음 편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다음 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계속 나와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 좀 재테크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진짜 재테크가 무엇인지 한번 실제로 이제 경험해보고 공부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랑 한번 공유하고 그걸 또 영상화 시키는 부분을 좀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고 다음 편은 저 이제 또 나와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한번 기대를 네, 이 편에 대해 이제 재테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부분도 많으니까 한번 좀 스스로 좀 깊게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고 제가 주식 혐오자로 비춰질 수 있죠.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뭐 주식을 싫어하거나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주의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저도 해본 경험이 있고 주변에 했던 사람들을 봤을 때 좀 더 신중히 접근하고 물론 아까도 얘기하셨던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도 꼬막님이 찍으시는 영상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찍게 되면 좀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스로도 약간 좀 반성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상황이 이제 생기고서 저는 일단 주식에 대해서 그냥 일단 나쁘다 이런 게 우르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쁘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 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럼 알고서 내가 나쁘다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그냥 일단 너무 금융 공부를 안 했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알고서 내가 논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쁘다라고 일단 너무 생각했던 게 스스로 일단 반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한 번 더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그다음에 현재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계획해 나갔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청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 열풍 자체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가지고 한번 이 계기를 통해서 한 번 더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둘이서 조금 더 이제 의견이 뭐 동일하지 않고 조금 생각이 달라서 더 얘기하기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도 저희와 뭐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르다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댓글로 해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 네, 다음 편에 조금 더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고 닫기의 꾸망이 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